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1부는 여러분들의 재취업을 응원하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슈퍼맘님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새로운 직업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직업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MC님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방송 때마다 뵈면 패션 감각이 되게 남다르시고 멋을 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셨나요? 네, 네. 혹시 집에 근데 네. 뭔가 이렇게 버리기는 아까운데 네. 그냥 두자니 손은 잘 안 가고 네. 이렇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옷들 혹시 있으세요? 옷이요? 많죠. 그쵸? 예. 왜 물어보세요, 선생님? 처리해 네. 주실 건가요? 저도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좀 많아요. 많은데요. 예. 우리 진행자뿐만 네. 아니라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버리기는 너무 멀쩡해서 아깝지만 손이 좀 안 간다든지 유행이 약간 지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옷들이나 물건들 조금씩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성격상 물건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시군요. 고민이 사실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버려지긴 좀 아까운 이런 물건들의 좀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불어넣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에코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인데요. 오늘 이렇게 그냥 안타깝게 집에 고이 모셔두지 말고 새로운 네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직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 디자이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정의 내려준 것처럼요. 한 줄로는 버려지기 아까운 물건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직업입니다. 자, 좀 더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업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에코 디자이너는 크게 나누면 에코 패션 디자이너랑 에코 제품 디자이너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명칭 들으시면 짐작이 가시겠지만 먼저 에코 패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의류에 관한 거죠. 그래서 네. 좀 쓸모 없어진 옷들의 이런 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사용해서 새로운 옷이라든가 가방으로 와. 탄생시키는 이런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뭐 저도 예전에 그 유행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청바지 이용해서 청치마로 만들거나 가방으로 만들어 본 경험들은 지금 아마 그림으로 나가네요. 네, 한 번씩 예. 있으셨을 것 와, 같아요. 네. 뭐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민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리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뭐 깨진 컵이나 유리 병 이런 것들도 그런 것도 또 이제 쓸 수 캔들 있나요? 제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또 버려진 고장난 손목시계에 와.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또 되게 독특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로 재탄생하기도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버려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런 제품들을 좀 디자인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활용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이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평소에 좀 네. 후줄근하게 다니는 저를 보고 어떻게 이런 걸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말 패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해서 어떤 패션이나 뭐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이런 에코 디자인은 기존의 어떤 다른 패션 디자인과는 분명 다른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면 네.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스케치를 완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소재들을 개발해내는 이렇게 되는 진행이 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오히려 이런 에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먼저, 그러니까 재활용할 대상이 먼저 순서가 정해지니까 바뀌군요. 네. 소재를 보고 그 소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멋스럽게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그 이후에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좀 있겠고요. 네.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기성복이라고 하죠. 생산해내는 옷들을 보면 이제 한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뭐 많게는 몇백 장, 몇천 장의 제품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걸 텐데 네네. 이런 에코 디자인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세상에 딱 하나, 많아야 두 개? 그쵸. 동일한 제품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정말 단 하나의 디자인 이런 걸로 이제 개성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매력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어떤 소재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다르게 완성된다는 게 또 이쪽 분야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에코 활동, 뭐 이런 재활용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 전에 저희 창업 코너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그러셨어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걸 못 여쭤보고 끝나서 네.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의 대상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저런 청바지서부터 네. 뭐 아주 크게는 그 선박
네, 맞아요. 철판 같은 걸로도 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텐트의 그런 네, 특수한 맞습니다. 천을 가지고도 뭐 가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큰 배의 그 철판들을 일반 사람은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료의 문제들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재료도 좀 구하기가 쉬운 건지. 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이런 처음에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그다음에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요즘은 업사이클링이라는 맞아요, 단어를 많이 맞아요. 써요. 업사이클. 가치를 좀 더 네네. 높여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환경단체나 개인적인 관심에서 이제 확대가 돼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하고 계신 에코 디자이너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사이클링 전문 업체랑 같이 합조해서 일을 하면서 그 기업을 통해서 구매되는, 그러니까 구해지는 그런 소재들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왜 우리 구제 의상이라고 외국에서 네네. 의류들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아까처럼 청바지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밀리터리라고 해서 군대 용품들, 군복이나 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만 네.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네. 안정적으로 재료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철판까지는 사실 저도 조사를 믿지 못했는데 보통 네. 그런 의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구매를 그러니까 자재를 많이 공급받는다고 하고 또 이런 캔들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로 재활용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최근에 어떤 협회라든지 협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분야들이 넓어지고 있어서 소재를 공급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소재를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면 이제 이 디자인에 좀 집중을 해서 뭔가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이 디자인의 과정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말 그대로 이제 재활용,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줘야 되는 제품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네. 보통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다른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할지 어떻게 그렇겠죠. 응용을 해야 될지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 맡기거나 어떤 이런 보통 이제 공장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의류가 한 벌 생산되는데 필요한 이런 공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대상을 가지고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일일이 그걸 손으로 뜯고 분리해내서 또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하니까요. 100% 거의 수작업이 대부분 많다고 하고 도안이나 어떤 작업 지시서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업 과정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에코 디자이너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혹시 이 에코 디자이너 활동하시는 분의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좀 들어보면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네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에코 패션 디자인 하고 계신 분 사례가 좀 있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관련 의류 업체에서 뭐 2, 3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이제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여성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그거죠. 체형의 변화. 그래서 결혼 전에 또 패션을 하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옷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쵸. 이것들을 이제 그 사이즈가 조금 늘고 나서 다시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이걸 네네. 어떻게 좀 재활용할 수 있을 게 없을까 뭐 이런 거에 또 고민을 좀 가지고 또 이제 디자인 전공을 하신 만큼 뭐 재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서 일단 시작은 본인 옷을 본인 옷부터 재활용하는 하셨군요. 거부터 네.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리폼하는 거에 조금 손을 대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어 더 가지게 됐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랑 또 이렇게 모임도 가지시고 이러면서 이게 좀 더 직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네네. 지금은 전문적인 에코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실제로도 이제 본인의 옷을 리폼하기 시작하셨다가 이제 업으로 삼게 되셨는데 이렇게 에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소양들이 일단은 뭐 디자인 감각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더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소양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일단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감각, 뭐 색상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재료를 이렇게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해내고 이런 과정들 최종 성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지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라든가 좀 인내심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에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의상 디자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재화를 재생산하고 가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환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그게 의식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네. 좀 같이 뒷받침이 되신 분이라야 에코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기존의 디자이너이셨던 분들도 어떤 의식이 보태져서 이쪽으로 또 이제 변경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에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에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자격증을 또 꼭 취득해야 된다거나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이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미싱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가지고 계신 편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제작 툴을 다루거나 이런 패션 용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은 좀 필요로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자인 관련 학과들도 많이 그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이쪽으로 진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패션 디자인 이런 쪽보다는 환경 디자인이라든가 그린 디자인처럼 지구와 환경을 같이 고려하는 이런 부분에 전공을 하신다면 에코 디자이너로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재활용 제품을 보고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청바지 하나를 보고도 아까 우리 화면에 지나갔지만 가방이나 청치마 외에도 뭐 방석, 쿠션 저는- 굉장히 종류가 많았잖아요. 맞아, 저는 그 소파 툴 네네, 이게 굉장히 툴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덮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저도 되게 화면 보면서 눈길이 그쵸. 갔는데 예.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필요하고요. 사물을 바라봤을 때 이런 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좀 독특한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신다면 에코 디자이너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환경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디자인한 게 세상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네네. 자부심,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 직업으로 오게 하는 그 매력일 것 같은데요. 이 직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재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부로 다른 사람이 내 디자인을 카피할 수 없다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봤던 그 에코 제품 중에 가장 독특한 게 가방인데 바닥을 그 자전거 타이어로 바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아주 특이한 네.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독특한 디자인을 내 마음대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기 때문에 좀 한정된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한정된 재료 안에서 또 무궁한 나의 창의력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에코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렇게 뭐 버려졌던 사람들한테 외면받았던 물건들이 내 손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눈길을 끌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이런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네. 것들을 보는 그 어떤 성취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 직업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네. 좀 이런 손재주 있으시거나 이 좀 독특한 나만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좀 함께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근데 반면에 저는 이런 걱정도 살짝 들어요. 이렇게 희소성 있는 제품들을 나만 좋아하면 이제 그거는 취미에 그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직업으로 이어지려면 이런 제품들을 남들도 같이 좋아해 줘야 된다는 점이 참 이 직업의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예.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점은 일단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에코 디자이너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많은 직업이기는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시작되는 분야이고 또 이제 널리 시장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판로를 잘 찾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아까 원단이나 재료 구하는 거에 대한 질문도 우리 다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길을 확보하기까지 네. 어떤 과도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재료나 소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좀 생겨나겠죠. 그래서 좀 대량 판매되는 아이템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하나하나의 그 아이템은 굉장히 좋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다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뭔가 큰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네. 좀 차근차근 본인의 이력이나 경력도 쌓아가면서 좀 이런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좀 요즘에는 함께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직업으로서 약간 그렇죠. 네, 단점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많이 걸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취업의 방향을 선생님께서 좀 제시를 해주셔야 이제 마음에 딱 큰 결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이제 재취업 코너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창업 쪽에서 먼저 이 아이템을 좀 다루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네네. 드는데요. 취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 고용돼서 내가 업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크진 않지만 대기업에서도 이런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잠깐 언급드렸는데 제가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환경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처음부터 이제 내가 어디에 딱 무슨 이력서를 내서 취업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능력이라든가 디자인 감각을 조금씩 집에서부터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네. 그런 다양한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들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취업의 방향들을 이렇게 잡아나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응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에코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선생님 설명 듣고 그래, 나 한번 도전해 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에코 패션이나 에코 제품 디자인은 뭐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디자인의 큰 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 4대 컬렉션 내 전시 쇼에서도 이런 에코 디자인 코너가 섹션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에도 이런 에코 디자인과 관련된 강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분명히 앞으로 뭐랄까 승부산이 있는 해볼 만한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업하시는 목적으로 도전하시기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제 구직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시기보다는 본인만의 어떤 고유한 디자인 감각을 키워나가는 데 좀 더 집중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직업 에코 디자이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꿀 정보 가득 담아왔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조은주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이윤정 선생님 뒤에 이어서 경단년 뉴스로 일부 함께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첫 소식으로 가져오셨나요? 네, 경단년 뉴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네. 응답하라 1988을 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팔 또 가져오셨어요. 네, 기쁘시죠? 네. 네. 아, 네. 자, 바로 얼마 전에 끝나서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반지하집 덕선 엄마와 벼락부자 정환 엄마의 공통점은 바로 이 전업주부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들 대부분은 전업주부로 나왔고요. 유일하게 쌍문동 5인방 중 도룡뇽 엄마만 7년째 보호망을 차지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나왔었죠. 당시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 맞벌이와 관련된 소식들 지금부터 차례차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맞벌이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겠죠? 네, 그랬겠죠. 현재 모습 바로 좀 짚어보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에는 집에서 저를 비롯한 3남매를 길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면 오로지 집안일밖에 없으셨었는데요. 네.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들이 만났던 그때 그 당시와 2016년을 비교했더니 확실하게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쌍이 현재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의 현황과 소비 특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502만 8천 가구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부 가운데 41.7%를 차지한 수치였는데요. 네. 2006년 39.1%, 2010년에는 41.4%에 이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참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40, 50대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은 것은요.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외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소비 패턴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달랐겠죠. 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월 평균 532만 6천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 소득은 배우자 한 명만 돈을 버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 380만 원보다 1.4배나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래요.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월 평균 지출로 294만 3천 원을 소비했는데요. 이것은 배우자 한 명만 돈을 버는 가구와 월 평균 지출 239만 5천 원보다 1.2배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한 명만 돈을 버는 가구보다 소비 패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네네. 맞벌이 가구는 전체 지출의 13.2%를 자녀들의 교육비로 투자하고 있었고요. 이 비율은 배우자 한 명만 돈을 버는 가구, 이 자녀 교육비 지출 10.3%보다 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일을 나갔을 때 자녀들이 대부분 학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녀들의 교육비에 투자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뭐 집에 정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론가 이제 또 보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그런 그렇죠. 엄마들의 마음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네. 예, 그런 패턴들을 저희가 읽어볼 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소비에 있어서의 패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더 조금 들어볼 수 더 있을까요?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맞벌이 가구는 부족한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식비와 편의식품비, 그리고 가사 서비스, 의복 관련 서비스 등 시간 절약형 지출이 많이 나타난 반면 의료식품비의 지출 비중은 적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특성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맞벌이 가구는 취업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이 교통비나 통신비, 또 의료비 등의 지출이 높았던 반면 여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오락비나 문화비 등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맞벌이 가구가 늘어날수록 시간 절약형 소비자나 이 자녀 양육을 위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바쁜 맞벌이 부부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당분간 소비 패턴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난다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비들도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또 다음 소식 확인해 봐야죠. 네, 마지막 소식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관련 소식입니다. 네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일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의 바람이기도 했었죠. 그쵸. 특히 전일제에서 시간 선택제로 전환을 한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한국고용정보원은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자의 인사 담당자를 비롯해서 시간 선택제 근로자, 또 전일제 근로자 등 총 9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시간 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그리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시간 선택제 신규 근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3점, 전일제에서 시간 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더 높게 4.4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부분이 큰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이 수요에 맞게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는 거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전환형 근로자들의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여성, 30대, 네. 그리고 기혼 맞습니다. 아, 여성분들 그렇군요. 중에서 기혼이었고요. 또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에게 지속적인 전환형 시간 선택제 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운영한 인사 담당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2점으로 평가가 됐고요. 또 시간 선택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사업장의 도입 목적별 도움 정도를 좀 또 살펴봤더니요. 네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도입한 사업장은 피크타임 때 이 업무 분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네. 또 전환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사업장은 업무에 숙련된 인력의 이직이 감소했고 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 선택제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사람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더 충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런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재취업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정보 좀 전해드려야죠. 네, 코너 속의 코너죠. 워크넷과 함께하는 여성우대 채용 정보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미스터 베이커리에서 제과제빵 제품 개발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6년 2월 12일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 한 통이 필요한데요. 팩스나 이메일 통해서 지원하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우평건설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27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준비하실 서류 역시 이력서 한 통인데요. 전화 상담 후 지원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채용에 응시하신 뒤 이력서는 면접 보러 가실 때 현장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바리두스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월 173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자, 이번 채용권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병행 채용하고 있고요. 상담 경력이 있으시다면 우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 한 통 필요하고요. 워크넷 양식에 맞춘 이력서나 비회원이시라면 자유 이력서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준비하신 이력서는 팩스나 이메일 통해서 미리 제출하셔도 되고요. 면접 보러 방문하실 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단여 뉴스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로 함께했습니다. 네, 영주 씨 잘 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채용 정보까지 엄선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주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